네, 안녕하세요. 수원국제행정사 사무소 대표 김덕호 행정사입니다. 이제 오늘도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 수익구조 분석에 대해서 그 안내를 드렸는데, 이번에도 역시 수익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서 각인을 시키고 어떻게 이민행정 업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 계속 반복학습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익구조 분석을 해드리는데 항상 어떻게 하죠? 자, 체류 자격은 A부터 H까지 있어요. A, B, C, D, E, F, G, H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A는 1, 2, 3이 있고, D,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체류 자격이 이렇게 나가는데, 체류 자격에는 항상 그 체류 자격별로 업무 구분이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돼 있죠. 근무처 변경 추가, 체류 자격의 활동 허가, 자격 변경, 자격 부여, 기간 연장, 외국인 등록, 재입국, 외국인 고용 변동 신고, 기타 사항 이렇게 쭉 나열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가장 빈번하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손님의 유형, 업무 유형은 기간 연장이에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외국인 등록을 하면 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 연장을 필연적으로 해야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손님들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간 연장을 가지고 제가 수익구조 분석을 한번 해드렸는데, 자, 우리 이거 지금 방금 보셨죠? 이거 머릿속에서 항상 기억하고 있고, 수익구조에 대해서 내가 맵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수익구조 맵을 그릴 줄 알고 항상 마음속에 있어야지 우리 이민행정은 그 올라운더로서, 그 출입국 업무 올라운더로서 이렇게 우리가 활동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간 연장 나오잖아요. 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기간 연장 손님을 만나면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죠? 자, 업무 대행이라는 거를 우리가 받고 수임료, 대행료라고도 하고, 자, 대행료 얼마예요? 기간 연장. 적게는 2만 원부터 해가지고 많게는 몇십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랬죠. 자, 이런 업무를 어떻게 했죠? 저번 시간에 받아가지고 상담하고 수임 받고 청해 신청하고 심사하고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자, 심사 도중에 이 외국인 뭐 있다고 그랬죠? 사범 처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범 처리를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외국인 손님이 전에 이제 그 기간 연장을 받고 체류하는 기간 동안 사범 처리, 그러니까 법 위반을 하면 뭐 약식 명령이라든지 벌금 내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 받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범 심사 중에 이분은 체류 기간 동안 법 위반을 한 적이 있으니 사범과 가서 사범 받고 오세요. 사범을 통과해야지 연장이 허가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 사범 처리를 우리 행정사가 도와주면서 2만 원짜리라든지 몇십만 원짜리 이 출입국의 업무, 대행료를 받고 하는 업무가 좀 몇백만 원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드라마틱한 그거를 제가 검증해 드렸어요. 이 수익구조를 설명을 드리면서. 자, 근데 이제 오늘은 이 사범 처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우리 이제 대행료는 주수입, 행정사의 본질적인 수익, 그 다음에 이 사범 처리는 부수익이에요. 부수적인 수익. 제가 우리 출입국 업무를 얘기를 할 때 수익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주수익과 부수익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어요. 저번 시간에. 주수익은 대행료다. 부수익은 심사 기간 동안 출입국에서 외국인을 심사할 때 그 외국인이 전에 뭐 법 위반한 기록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사가 같이 사범 처리를 잘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면서 올릴 수 있는 수익을 부수익이라고 했어요. 자, 오늘 부수익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이제 사범 처리는 아닙니다. 자, 항상 이제 출입국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기간 연장을 하죠. 기간 연장을 하고 상담을 받고 기간 연장을 하기 위해서 손님과 상담을 받고 수임을 하고 청에 신청을 하고 청에서는 그 외국인을 심사를 하죠. 심사를 하는 동안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심사 이후에 뭐
허가 또는 뭐 불허가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출입국 업무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심사예요, 심사. 자, 우리는 그동안 교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출입국에 관한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자, 어떻게 들었죠? 어디를 가장 중요하게 들었어요? 기간 연장은 무엇인가? 이렇게 들었죠. 기간 연장은 무엇인가? 기간 연장은 이거죠. 기간 연장은 통합 신청서를 양식 세트라고 하면 통합 신청서, 그 다음에 본인 숙소가 아니라면 숙소 제공 확인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외국인 직업 신고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신원보증이 할 게 있으면 신원보증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 우리, 업무를 대행을 하니까 업무 대행 확인서 같은 것들, 위임장도 때로는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업무 신청 양식 세트를 이렇게 이루고 있어요. 자, 여기에는 또 첨부 서류가 또 들어가야 돼요. 첨부 서류는 뭐가 들어가냐? 이런 거 들어가는 거죠. 여권, 사본, 외국인 등록증, 원본, 그 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도 때로 들어가야 될 때도 있고, 동반비자라고 하면, 그 다음에 숙소 제공을 받는 입장에서는 또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의 신분증, 이런 것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도 들어갈 수 있고, 소득금액 증명원도 들어갈 수 있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증도 들어갈 수 있고, 굉장히 체류 자격이 되게 많다고 했죠. A부터 H까지. 그 체류 자격별로 구성하고 있는 양식과 첨부 서류 세트가 다 달라요. 자, 이런 거를 굉장히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알아야겠죠. 근데 이거는 기계적인 거예요. 기계적인 거. 사실 네이버나 이런 데에서 서칭하면 다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심사에서 부수익이 다 나오거든요. 우리 돈 벌자고 하는 거잖아요. 돈 벌자고 하는 이 전쟁터에서 이렇게 이론 가지고 사람을 전쟁터인데 사람을 죽이는데 이렇게 필요하면 사람을 부상을 입히는데 이런 이론적인 거 말고 이 심사, 실무, 경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먹거리가 다 창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수익구조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오늘은 좋습니다, 행정사님. 그러면 그전에는 이제 심사 기간 동안 외국인이 법 위반을 하면 사범 처리를 받아야 돼서 그 사범 처리를 도와주는 역할로서 행정사가 부수익으로 올 수 있는데, 오늘은 뭔가요? 그러면 그걸 제가 오늘 지금 하나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뭘까요? 오늘은 자, 신청하고 심사하고 허가가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죠? 자, 심사 기간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떤 경우냐? 자, 출입국 외국인청에 들어가는 첨부 서류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어떤 본인의 어떤 가족 관계라든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이제 본국의 신분증, 그 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결혼 증명서. 이런 것들을 본국의 외국인 신청자의 본국의 서류라고 한다고 그러면 언어는 어떻게 돼 있어요? 본국의 언어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미국, 카나다, 이런 데, 영어권은 이제 영어니까. 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제3국어를 쓰는 외국어들이 다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을 출입국에서는 심사하는 동안 이렇게 해요. 자, 번역해 오세요. 공증, 인증해 오세요. 아포스티유 받아오세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자, 이런 것들도 행정사가 다 해줘야 됩니다. 번역은 번역 행정사가 있는데, 공인증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업체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데 연락해서 해주는 겁니다. 해주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손님한테, 이제 인증, 공인증, 각종 서류의 공인증이라든지 번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돈을 받고, 이제 번역 행정사한테 맡기거나, 공인증을 하는 업체에 맡겨서 여기서 또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심사하는 도중에 행정사님, 저 결혼증명서 이거
원본 내셨는데 번역을 해서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싶어요라고 심사 공무원이 보완 요청으로 들어오면 이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행정사가. 이런 것들을 각종 신청에 대한, 신청 서류에 대한 자료로서 제출하는 증명서의 번역, 공증, 인증, 영사 확인, 기타 아포스티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행정사가 받아서 진행을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왔는데, 행정사님, 캄보디아어, 필리핀 까탈로어 이런 것들 번역해 오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받아가지고 손님한테 그런 거죠. 손님, 이거 번역해 오래요. 번역해서 알아서 가져오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능력 없는 행정사예요. 우리가 이제 주도적으로 받아가지고 이거를 어떤 번역이면 번역 행정사한테 맡겨서 이제 그 번역 행정사가 우리의 거래처가 되겠죠. 이제 그 번역물을 맡기고 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우리가 또 부수익으로 올릴 수 있는 아주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수익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또 수익구조 분석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수익구조가 주수익, 업무 대행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심사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그 보완 요청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 다 부수익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사범 처리 같은 것들 좀 가격이 좀 센 거죠. 이런 것들 좀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은 되게 비일비재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정사가 주도적으로 받아서 해결해서 또 보완을 대응을 하고 그래서 이제 좋은 결과로 이르게 되는 그런 이제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제가 그 교육에 대한 그런 디테일한 것들은 또 따로 그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를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수익 구조 분석은 제가 계속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수익 구조에 대한 그 인식을 머릿속에 각인을 하고 본인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내가 출입국의 올라운더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올라운더가 우리는 꼭 돼야 됩니다. 단편적으로 뭐만 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출입국에서. 말이 안 되죠. 어떤 사람들은 멋진 걸 해요. T8, E7 멋진 걸 하는데, E3, 영구 이런 것들 멋진 걸 하는데, F4는 못해. F4 연장을 못해. 물론 이제, 이런 시스템을 알면 이것도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서 하긴 하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올라운더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이제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올라운더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의 수익에 대한 구조를 다 분석하고 파악해서 우리가 출입국 업무를 하는데 하나도 놓치지 않고 수익을 올려야 되는 이 흐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다음 이 시간엔 또 다른 수익 구조 분석을 한번 더 해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